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자, 여론고수 시즌2 힘내라고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격려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방송에서도 배추도사 배종찬의 분석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5월이 되기 전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이재명 대표도 회동을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걷어차버리기에는 본인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본인도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180석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 이미 만들어졌지만 본인이 당대표로 175석 예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상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도 지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첫 번째 분석하는 내용은 뭐냐면 오만하지 말아야 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자,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장 놀라운 건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정당 지지율도 물어봤겠죠.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정당 지지율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33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국민의힘이 33이면 민주당은 그럼 한 53인가 보다. 민주당은 지금 뭐 175석이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밀어준 총선의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민심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항상 데이터 전문가는 지표를 봐야 되죠. 국민의힘이 33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29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여러분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총선이 끝났는데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29.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총선 결과가 민주당이 승리한 걸 부정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예뻐서, 너무 좋아서, 훌륭해서 이재명 대표를 우쭈쭈해야 돼서 조국 대표가 억수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 됩니다 하는 게 좋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던져준 거지 민주당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 오만한 태도로 또 거만한 태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태도를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오만하고 그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한테도 그래요. 막 의제를 가지고서 유리하게 주도권을 쥐려고 민주당에서 꼬장꼬장 대통령을 만나는 날짜에 대해서 확답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니까 조국혁신당은 13위야.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50%가 넘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세요? 21위예요. 국민의힘은 7%예요. 여러분들 더 놀라지 마세요. 50대에서 조국혁신당이 50대에서 25%예요. 민주당이 얼마인 줄 아세요? 29%예요. 별 차이가 없어. 이러면 조국은 이재명의 강력한 경쟁자가 된다고 그랬죠. 벌써부터 나오는 전망입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호남에 조국혁신당이 자치단체장 후보를 다 낸다.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조국혁신당 후보를 내면 이건 민주당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만나가지고 만나요? 이러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날 조국을 불러다가 아주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M 중식당이라는 데, 서민들이 가서 먹기엔 쉽지 않은 비싼 데예요.
조국을 대접해야 되니까 어이구 형님 법카가 있습니까? 법카 있어요 하면서 뭐 만났든지 했겠죠. 그래서 고량주를 2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각 1병. 그러니까 이제 달래기를 한 거예요. 달래기를 딱 했고 이제는 대통령을 안 만나다가 이거 뭐 자꾸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대통령은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나요.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민심에서 또 결과에서 대통령 바뀌어라 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그 다음에 홍철호 근데 이제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특검을 고집하지 마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관련된 보도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점심 안 주려고 오찬이 아니라 2시 차담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 협의해가지고 그냥 차담이 낫겠다. 지금 국민들 경제도 안 좋고 한다는데 이거 밥 먹고 앉아있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특검법을 여의도 국회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 한두 시간 만나서 특검법을 뭐 뽕 뽑을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1시간, 1시간 반 만에 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 해동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무슨 뭐 1시간, 1시간 반 만나서 전 국민 25만 원도 관철시키고 대통령을 뭐 윽박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 통과 안 되면 우린 다 반대하고 특검 계속 올릴 거예요. 대통령 뭐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협해봤자 얻는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입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 야당도 지금 뭐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 2026학년도 학생 수는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게 의정 갈등이 정치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이재명 대표, 오히려 야당 대표로서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적어도 이럴 때 의정 갈등에 야당도 참여하면서 옳은 건 옳다, 정부 힘을 실어줄 건 또 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대표가 말씀하신 거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진석 실장, 홍철호 수석과 함께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뭐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대통령 만나서 25만 원 이야기하고 특검 이야기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하면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지지율을 보더라도 절대 오만하거나 특검을 일방적으로 내내 주장하거나 또는 의정 갈등 또는 민생과 같은 작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해동이 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